리스크가 뭘까? 갭 투자는 수많은 투자 기술 중에 하나예요. 지금 제가 어저께 강의 때 혼난 분의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혼나려고 지금 덤벼드셨죠? 자, 약간 우스갯소리로 처음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일단 이제 본인의 말씀은 처음에 이제 오피스텔하고 일반 주택 뭔가를 아파트를 하나 하셨던 거고, 두 채를 하셨던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를 다 하셨어요. 그쵸? 정리를 다 하신 다음에 어쨌든 본인이 생각하기에 괜찮은 곳을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아파트는 여기 계신 분들 관심 없죠? 근데 어쨌든 하셨어요. 자, 하셨는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수중에 돈은 없고 배운 뭐는 있고, 그러니 갑자기 몸에서 굉장한 엔돌핀이라고 말하면 좋을 건데 이상한 게 나오는 거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쵸? 그런 느낌이 드시는 거죠. 뭔가 배웠으니까. 근데요,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려고 노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없잖아요. 없을 때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투자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장이 어쨌든 지금 되게 많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졌잖아요. 과거의 이 시장을 복귀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전 상황에 규제가 없었던 시기와 규제가 생겼던 시기 이후에 뭔가 시장이 되게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죠. 그러면 그냥 지금 본인은 내 머릿속에, 세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수만 가지의 지식이 있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근데 지금 본인이 그걸 배운 지식이 몇 개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신 투자가 기본 바탕에 갭 투자를 끼고 있으세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갭 투자 외에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갭 투자 외에 전혀 모르는데 다음번에 갭 투자로 하는 건 좋은데, 할 수도 있죠. 그게 계속 성공하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처음 스타트를 끊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이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한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돈독이 올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돈독이 오르게 되면은요, 가슴을 멈출 수가 없어요. 가슴을 멈출 수가 없이 내가 이만큼에서 얼마를 벌었고, 원래는 얼마였는데 얼마를 벌었고, 이렇게 가면 되겠지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는 이번에 경험을 하셨는데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시는 게 뭐냐?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방향을 나쁘다고 뭐라는 데가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딱 강하게 막는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아주 강하게 느끼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기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달라졌는데 과연 그 방식으로만 가면, 내가 힘이 엄청 세면 모르겠지만 사실 상대방의 힘이 엄청 세죠.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맞지 않은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니죠. 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죽어라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들어갈 때까지는 뭐라고 배우면서 대학교에 들어오셨나요? 대학교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 않으셨나요? 그쵸? 근데 대학교 딱 들어왔더니 남자분들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엄청난 장애물이 닥쳐요. 군대라는. 그러면서 그때 막 불만을 토로하죠. 또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취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고통에 대한 고민이 새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무언가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이 그동안 쭉 경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는 대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못 하시는 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은 투자를 기존 방식대로 관성대로 하는 게 맞는 방식이 아니라요. 지금은 잠깐 쉬는 것도 투자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깐 쉬라고 하는 게 무주택자도 쉬어도 되나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주택자의 경우는 좀 다르죠. 하지만 다주택자 또는 내가 돈을 다 들여서 투자를 했던 분들은 돈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짜투리 금액을 가지면서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다 들어갔거든요. 마통, 신용대출, 보험에 있는 보험계약대출 다 끌죠. 돈이 없죠. 별로 없잖아요. 그걸로 또 이제 여기는 못하니까 저울로 가려고 하죠. 그 방식이 제가 다 경험해 본 거거든요. 다
다 똑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이 좀 하셨죠? 주식을 하고 계세요? 그나마 굉장히 방향성을 잘 잡고 계시네요.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돈이 없으니까 외곽으로 가죠. 외곽이 좋은 지역이에요? 나쁜 지역이에요? 나쁜 지역인 경우가 많죠. 이제 C급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러면 C급이 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규제가 심하면 변동성이 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C급은 A급처럼 탄탄하지가 않아서 전혀 예상치 않은 나한테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행동이 먼저 선행돼야 되느냐? 리스크가 뭘까? 내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돈으로 가져가려고 할 때 그 리스크가 뭘까? 그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같이 접목해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괜찮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게 맞을까? 리스크가 있을까?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그 올라갈 것 같은 거를 저 혼자 알 수는 없잖아요. 되게 많은 것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역시 저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나름대로는 결론을 짓고 최악의 경우 리스크 있죠. 최악의 경우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오히려 영끌한 거기 때문에 몸을 흔들고 집안을 흔드는 상황이면 안 하는 만 못해요. 그리고 좀 기다리시는 게 맞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되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 중에 상당수가 돈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묶여 있거든요. 묶여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많이 힘들어지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왜 힘들어졌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내 계획대로 가는데 누군가 건 거잖아요. 건 게 리스크거든요. 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에 와서 아픈 거거든요. 그 아픈 부분이 다음번에도 또 다른 누군가, 그게 또 정부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그런 아픔을 주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오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상황은 잊어버리고요. 야, 불용이가 오른댔어. 요것만 기억한단 말이에요. 본인의 리스크 생각 안 하고. 이제부터는 리스크 생각해야 될 때예요. 강의를 할 때 제가 리스크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그 얘기를 왜 얘기했느냐. 까여봐서 그래요. 똑같은 경험을 다 마찬가지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 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곳 잘 하셨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 있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실 그 동네에서 계속 멈춰 있으실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면 더 올라가고 싶으세요? 더 올라가고 싶죠? 그러면 더 올라가고 싶을 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 올라갈 내 목표치를 최대한 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은 막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싸게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장도 공부하고 옛날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공부하게 되고 찾아보고 물어보고 오늘 이제 얘기하다 보면 조금씩은 나오긴 하겠죠. 그런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영끌에서 다음번 또 들어가는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막말로 지금 강남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놈의 종부세 때문에 지금 매년마다 감당할 수 없다.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그동안의 과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지거나 알게 되면 종부세가 감면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아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의 단계를 넘어서고 계신 거잖아요. 그 넘어섰는데 예전에 넘어서는 과정이 있었던 시장과 지금 시장은 좀 달라진 시장이고 리스크가 커진 시장이잖아요. 똑같이 가면 안 돼요. 잠시 멈출 땐 멈춰야 되는데 지금은 규제가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잖아요. 그거를 벌써 판단하고 움직여요. 절대 안 되는 거죠. 일단 몇 개월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는 몇 개월 후에도 지금 단계로 보게 되면 중심지로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으니까 조금 지켜보시면서 과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해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갭 투자는 수많은 투자 기술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투자 기술이에요. 전세를 끼고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와 그 때를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는데 그 가장 좋은 시기는 아무도 신경 안 쓸 때예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스크 부분에 대한 걱정보다는 올라갈 거에 대한 올라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의 사고방식과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그렇다고 공부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계속 관심 두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셨다가 움직이시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이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예전 사례는 이렇게 움직였더라, 이런 얘기 나오겠죠, 아마. 그럴 때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주위에 또 다른 뭐 전문가분들도 있으시거나 물어보시고 그 과정을 조금 경험해 보시고, 또는 이제 오래된 투자자들도 만나실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계속 관찰하시고 물어보시고 하는 과정이 조금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첫 번째에 던지고 싶은 화두가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움직이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너무 황당한 소리긴 하겠지만, 투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면 겁먹고 뒤로 물러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차분히 생각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 또 얘기하시면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질문하지 않을까 싶어요.